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여요. 그런데 그날 아이가 제 시계를 빤히 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줌마, 우리 아빠가 이건 소중한 친구 거랬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친구 제 남편일지도 모르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불이 켜진 국밥집. 새벽 4시 반, 시장 골목에서 불이 켜진 곳은 내 국밥집뿐이었어요.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뼈국물이 끓고 있었고 나는 자동처럼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현수. 이 국밥집은 생계였고 동시에 버팀목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이곳이 없었다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내 얼굴을 덮었어요. 짠맛이 입술에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를 우리고 5시에 첫 손님을 받아요.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면 다행이고 10만 원이면 그날 밤 잠을 설쳐요. 월세 60만 원, 재료비에 공과금까지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벌어야 하거든요. 손목 시계를 보려다가 멈췄어요. 시계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깨진 채로, 멈춘 채로. 유리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초침은 11시 47분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그 시간에서 말이에요. 시장 사람들은 왜 그 망가진 시계를 차고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새 걸로 사라고, 중고라도 사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뼈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골목을 깨웠어요. 곧 새벽 인부들이 나타날 시간이었어요. 건설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 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모두 뜨거운 국물 한 그릇으로 힘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사장님, 순대국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나는 능숙하게 밥그릇에 국을 부었어요. 순대와 내장을 올리고 파와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김치와 깍두기도 함께 내놨죠. 손님이 첫 숟가락을 떠넣으며 말했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뜨끈한 국물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오전 6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모두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후루룩 국물을 마시고 서둘러 밥을 비우고 돈을 테이블에 놓고 나가는 사람들. 그 와중에도 나는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멈춘 시계를 보는 습관은 도저히 고칠 수 없었어요. 사장님, 왜 시계가 안 가요? 단골 손님 중 하나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요? 고장났어요. 고쳐서 쓰시지 그러세요. 응, 그래야죠. 하지만 나는 고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시계는 고쳐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남편과 함께 멈춘 시간을 다시 흘려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되자 손님들이 뜸해졌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어느 대기업의 비리 수사 소식이었어요. 내부 고발자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내부 고발자.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어요. 남편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옳은 일을 하려다가 결국 라디오를 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가벼웠어요.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고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어서 와. 뭐 먹을래? 국밥 주세요. 아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이가 국밥을 시켜놓고는 내 손목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래? 아줌마 그 시계.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시계 우리 아빠 거랑 똑같아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우리 아빠도 똑같은 시계 차고 있어요. 아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병실 침대에 누운 남자가 있었고 그 사람의 손목에는 정말로 똑같은 시계가 있었어요. 깨진 유리, 멈춘 초침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아빠가 요즘 자꾸 기억을 잊어요. 그런데 이 시계만은 절대 안 벗어요.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같은 시계, 깨진 채로, 멈춘 채로.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줌마 괜찮아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시계가 왜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똑같이 깨져 있고 똑같이 멈춰 있는 걸까요? 아줌마 국밥 안 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해. 지금 줄게. 나는 서둘러 국밥을 끓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시계 생각뿐이었어요. 아이는 국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내 시계를 쳐다봤어요. 아줌마 시계도 우리 아빠 시계처럼 안 가네요. 응, 고장났어. 우리 아빠는 이 시계가 친구 거라고 했어요. 친구? 네. 아주 소중한 친구 거라고. 그 친구가 지켜달라고 했다고. 내 심장이 멈췄어요. 지켜달라고. 남편도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시계를 지켜달라고. 그 친구 이름이 뭐야? 몰라요. 아빠가 안 알려줘요. 기억이 자꾸 사라져서. 아이가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얼마예요? 괜찮아. 그냥 가. 정말요? 응. 대신 내일도 와. 네. 아이가 나가면서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 만나보실래요? 아빠가 그 시계 보면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어요. 아이가 나간 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계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남편에게 친구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같은 시계를 차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남편의 죽음에 대해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11시 47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아이 하나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거라는 걸. 다음 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밤새 그 아이 생각만 했거든요. 뼈국물을 끓이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병실에 누워있던 남자의 손목에 찬 시계. 내 손목의 시계와 똑같이 깨져 있고 똑같이 멈춰 있던 그 시계. 남편 재훈이는 3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새벽에 출근하던 길에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죠. 그때 병원에서 받은 건 이 시계뿐이었어요. 다른 건 다 부서지거나 피에 젖었는데 이 시계만 남아 있었어요. 시계를 받았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재훈이는 원래 시계를 잘 안 찼거든요. 그런데 사고 당일에는 왜 이걸 차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런 비싼 시계를? 재훈이는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했어요. 월급도 많지 않았고 사치품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계는 명품이었어요. 뒷면에 새겨진 금속 가공의 정밀함을 보면 분명 비싼 거였어요. 여보, 이 시계 어디서 났어? 사고 전 몇 달 동안 재훈이에게 몇 번 물어봤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거야. 회사에서 이런 걸 줘? 응. 장기 근속 포상이래.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재훈이는 그 회사에서 2년밖에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제와 같은 페인트 칠한 작업복 남자였어요. 사장님, 또 왔어요. 어서 오세요. 똑같은 거로 드릴까요? 네. 국밥을 끓이면서 어제 아이가 한 말을 떠올렸어요. 아빠가 이 시계는 친구 거라고 했어요. 아주 소중한 친구. 재훈이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나? 결혼 10년 동안 그런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손님에게 국밥을 내주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시계 고치는 곳 아세요? 시계요? 왜 고장 났어요? 네. 좀 시장 끝쪽에 오래된 시계점 있어요. 거기 할아버지가 잘 고치시더라고. 고마워요. 손님이 나간 후 나는 고민했어요. 정말 이 시계를 고쳐야 할까? 지금까지는 고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재훈이와 함께 멈춘 시간을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제 그 아이를 만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혹시 이 시계 안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나는 시장 끝으로 향했어요. 시계점은 정말 오래된 곳이었어요. 작은 간판에 명진 시계점이라고 쓰여 있었고 유리창 안쪽으로 각종 시계들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끼고 시계를 만지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벗고 저를 보셨어요. 어디 봅시다. 나는 손목에서 시계를 빼서 건네드렸어요. 처음으로 이 시계를 손목에서 뺀 거였어요. 이상하게 손목이 허전했어요. 할아버지가 시계를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시계네요. 수제품이야. 수제품이요? 네. 대량 생산품이 아니라 한 개씩 손으로 만든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 거의 안 만들어요. 할아버지가 시계를 뒤집어서 뒷면을 보셨어요. 여기 뭔가 새겨져 있네. J, H, 그리고 밑에 작은 숫자가. 숫자요? 네.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2분의 2가 뭔 뜻이에요? 글쎄요. 보통은 시리얼 넘버인데 2번째 중 2번째라는 뜻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시계를 더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거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같은 걸요? 네. 2분의 2라는 건 보통 세트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어디 보자. 아, 여기 뒷면에 작은 홈이 있네요. 할아버지가 돋보기로 더 자세히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뭔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요? 작은 칩이나 카드 같은 거요. 근데 지금은 비어 있네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시계는 뭔가를 숨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시계 안에 저장 장치 넣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시계를 다시 앞면으로 뒤집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고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유리만 갈면 되고 내부 기계도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요? 이거 일부러 이 시간에 맞춰서 멈춘 것 같은데요. 일부러요? 네. 충격으로 멈춘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시간에 세팅한 것 같아요. 11시 47분. 재훈이가 사고 난 시간. 그럼 누군가 일부러 이 시간에 멈춘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보세요. 여기 조그만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시간이 고정돼요. 할아버지가 작은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기능은 보통 기념품이나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 때 넣는 거예요. 나는 멍하니 시계를 바라봤어요. 재훈이가 죽기 전에 일부러 이 시간에 시계를 멈춰 놓았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 시계를 고치면 다시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혹시 이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고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는 고민했어요. 3년 동안 이 시계와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고쳐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어제 그 아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빠가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정말로요? 네. 고쳐주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시계점을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손목이 너무 허전했거든요. 3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는데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재훈이는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로 재훈이의 친구일까? 만약 그렇다면 3년 동안 내가 모르고 살아온 진실이 있는 거 아닐까? 국밥집에 도착해서 점심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돌아보니 어제 그 아이였어요. 아줌마, 너 왜 이렇게 일찍 와? 오늘 학교 빨리 끝났어요. 아줌마, 시계 어디 갔어요? 아이가 내 손목을 보며 물어봤어요. 아, 시계점에 맡겼어. 고치러요? 응.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아빠한테 가서 보여줄 수 있겠네요. 너희 아빠가 정말 내 남편을 알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 시계만 보면 뭔가 떠올라 할 것 같아요. 아이의 순진한 믿음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럼 내일 시계 찾으면 같이 가볼까? 정말요? 정말 가볼 거예요? 응. 아이가 손뼉을 쳤어요. 야호! 아빠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불안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재훈이를 알고 있다면 왜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걸까? 그리고 만약 재훈이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면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시계 없는 하루는 정말 어색했어요. 몇 번이나 손목을 확인했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마치 몸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서윤이는 약속대로 오늘도 왔어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숨이 가쁜 채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줌마, 시계 찾았어요? 아직. 내일 찾을 수 있다고 했어. 아, 그럼 내일 아빠한테 갈 수 있는 거네요. 서윤이가 의자에 앉으면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가방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오늘은 뭐 먹을래? 국밥 주세요. 국밥을 끓이는 동안 서윤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그게 뭐야? 아빠 병원 서류요. 오늘 간병인 이모가 줬어요. 서윤이가 파일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의료진단서, 처방전, 그리고 여러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모가 뭐라고 하던? 아빠가 기억을 많이 잃어서 옛날 일을 기록해 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윤이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어릴 때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와, 아빠가 정말 젊었구나. 젊은 시절의 박정호는 정말 잘생겼어요. 정장을 입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어떤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아, 이거 봐요. 서윤이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두 명의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한 명은 박정호였고 다른 한 명은 내 심장이 멈췄어요. 이 사람, 우리 아빠 친구래요. 사진 속 다른 남자는 재훈이었어요. 분명히 재훈이었어요. 좀 더 젊어 보이긴 했지만 틀림없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이야? 모르겠어요. 뒤에 날짜가 써 있나? 사진을 뒤집어 보니 손글씨로 날짜가 써 있었어요.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재훈이가 죽기 약 1년 전이었어요. 이 친구 이름은 뭐라고 하셨어? 기억 안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소중한 친구였대요. 나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두 사람 모두 밝게 웃고 있었어요. 재훈이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재훈이가 집에서는 이 친구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였어요. 서윤아, 이 사진 다른 것도 있어? 네, 여기 있어요. 서윤이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회사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식당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모두 박정우와 재훈이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둘이 같은 회사에 다녔나? 아빠가 회사 사장이었대요. 이 친구는 직원이었나? 회사 사장과 직원. 그럼 재훈이가 박정우 회사에서 일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재훈이는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서윤아, 너희 아빠 회사 이름이 뭐야? 대성물류요. 대성물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기억이 떠올랐어요. 재훈이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자주 언급했던 회사 이름이었어요. 여보, 대성물류에서 일 같이 하자고 해. 대성물류? 거기가 어떤 곳인데? 큰 회사야. 거기서 일하면 월급도 많이 주고. 그 당시에는 단순히 이직 제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재훈이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 시기부터 뭔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전화를 자주 받았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대화를 몇 번 했었죠. 하지만 재훈이는 끝까지 자세한 얘기를 안 했어요. 아줌마, 국밥 다 됐어요? 서윤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 지금 줄게. 국밥을 끓여서 서윤이 앞에 놓아줬어요. 서윤아, 너희 아빠가 그 친구 얘기 더한 거 있어? 아빠가 그 친구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용감한? 네.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그 말이 재훈이와 딱 맞았어요. 재훈이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도 물어봤어? 아빠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하늘나라. 그럼 박정호도 재훈이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연락 안 했을까? 아빠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친구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서윤이가 국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줌마 시계 보여주면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 박정호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재훈이의 죽음에 대해서도 뭔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할머니였어요. 연수야, 장사 잘 되니? 네, 그럭저럭요. 할머니가 서윤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이 애가 누구야? 참 예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서윤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인사도 잘하고. 연수야, 너 딸이야?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할머니가 국밥을 드시는 동안 서윤이는 계속 사진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파일 맨 밑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어요. 아줌마, 이거 봐요. 서윤이가 보여준 건 병원 진단서였어요. 박정호의 진단서였어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 2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2년 전, 재훈이가 죽고 1년 후였어요. 혹시 재훈이의 죽음이 박정호의 병과 관련이 있을까요? 서윤아, 너희 아빠가 언제부터 그 시계를 차기 시작했어? 기억 안 나요. 제가 알았을 때부터 계속 차고 있었어요. 그럼 2년 전부터? 아마도요. 그럼 박정호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시기부터 그 시계를 차기 시작한 거네요. 마치 뭔가를 잊지 않으려고. 할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연수야, 그 애 잘 챙겨줘. 혼자인 것 같던데. 네, 할머니. 할머니가 나가신 후 서윤이에게 물어봤어요. 서윤아, 엄마는 어디 계셔? 서윤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 그래서 아빠하고 둘이 살았는데 아빠도 아프시니까 지금은 간병인 이모가 같이 살아요. 서윤이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외로워하지 않아? 가끔요. 하지만 아빠가 기억 잃기 전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빠가 저한테 많은 얘기 해주셨거든요. 어떤 얘기?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혹시 재훈이의 진실도 밝혀질 수 있을까요? 서윤아, 내일 진짜로 아빠한테 가자. 정말요? 응. 시계 찾으면 바로 가자.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그날 밤 나는 재훈이와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혹시 박정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없었어요. 재훈이는 친구들과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박정우하고만은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리고 왜 나한테는 그 친구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내일이면 답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나올까봐. 그래도 알아야겠어요. 재훈이를 위해서도 서윤이를 위해서도. 다음 날 아침 시계점에 가기 전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명진 시계점 할아버지는 이미 시계를 다 고쳐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다 됐어요. 시계를 받아보니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유리는 새로 갈았고 초침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잘 고쳐주셨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뭔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계를 분해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상한 게요? 할아버지가 작은 봉투를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안에는 정말 작은 메모리 칩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이게 시계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아주 정교하게 감춰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저장 장치인 것 같은데. 컴퓨터에 연결하면 뭔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내 손이 떨렸어요. 재훈이가 정말로 뭔가를 숨겨놓았던 거였어요. 이거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주세요. 네. 제가 처리할게요. 다시 넣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칩을 다시 시계 안에 넣어주셨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런 걸 숨겨둘 정도면 뭔가 중요한 거일 테니까. 시계점을 나와서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재훈이가 왜 이런 걸 숨겨놓았을까?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국밥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이가 달려왔어요.
아줌마, 시계 찾았어요? 응, 여기 있어. 시계를 보여주자 서윤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빠한테 가볼까? 네. 서윤이가 안내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생각보다 큰 병원이었어요. 성모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여기에요. 서윤이가 한 방에 문을 가리켰어요. 문패에는 박정호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빠, 손님이에요. 박정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런데 눈빛이 초점이 없었어요. 누구시지? 안녕하세요. 김현수라고 합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혹시 김재훈이라는 사람 아세요? 박정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재훈이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재훈이, 내 친구 재훈이. 맞아요. 김재훈이 제 남편이에요. 박정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재훈이가 어디 있어? 오랫동안 못 봤는데. 서윤이가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아빠, 진정하세요. 이 아줌마가 아빠 친구 부인이에요. 친구 부인? 박정우가 저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좀 더 집중해서 봤어요. 재훈이가 결혼했다고 했는데 정말 예쁜 사람이라고.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재훈이가 나를 자랑했었다는 얘기네요. 재훈이는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저씨, 재훈이는 아빠, 그 친구 하늘나라 갔다고 했잖아요. 서윤이가 대신 말했어요. 박정우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아, 그래. 재훈이가.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재훈이를. 내 잘못이야. 아저씨? 내가 재훈이한테 그런 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심장이 멈췄어요. 무슨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박정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재훈이가 회사 일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내가 시켰어요. 회사 일을? 비리, 횡령, 그런 걸 찾아달라고. 박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훈이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재훈이가 증거를 찾았어요. 그런데 박정우가 머리를 감쌌어요. 그 후로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시계를 빼서 박정우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박정우가 시계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 만들었다고요? 재훈이랑 같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박정우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였어요. 정말로 똑같은 시계였어요.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재훈이가, 하나는 내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 회사 비리 증거들. 박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재훈이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재훈이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재훈이가 누군가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시계 안에 있다는 것. 아저씨, 그럼 재훈이는 내 잘못이에요. 박정우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재훈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서윤이가 당황해서 간병인을 부르러 갔어요. 나는 박정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저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 시계 안의 증거를 봐도 될까요?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봐요. 반드시 봐요. 재훈이가 목숨 걸고 모은 것들이니까. 간병인이 와서 박정우를 진정시키는 동안 나는 복도로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3년 동안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던 재훈이의 죽음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서윤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줌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제 시계 안의 증거를 확인해야 했어요. 재훈이가 목숨을 걸고 모은 그 증거들을, 그리고 누가 재훈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도 알아내야 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다고.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재훈이를 위해서라도.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서윤이가 조용히 걸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서윤아, 괜찮아? 응, 네. 그런데 아줌마, 우리 아빠가 말한 게 정말일까요? 뭔 말? 그 아저씨가 아줌마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말. 서윤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니죠? 나는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8살짜리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서윤아,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말요? 응. 내 남편을 도우려고 했던 거야. 다만, 그 과정에서 위험한 일이 생긴 거고, 서윤이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 아빠도 피해자인 거네요? 그렇지.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줌마, 사실 우리 아빠가 아프기 전에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이상한 일? 밤늦게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럼 아빠가 무서워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언제부터? 2년 전부터요. 아빠가 기억을 잃기 시작할 때쯤부터. 2년 전. 재훈이가 죽고 1년 후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집에도 와봤어요. 어떤 사람들? 검은 옷 입은 무서운 사람들이요. 아빠한테 뭔가를 달라고 했어요. 내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람들이 뭘 달라고 했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온 거라서. 하지만 그 후로 아빠가 더 무서워했어요. 서윤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부터 아빠가 그 시계를 절대 안 벗었어요. 잠잘 때도 씻을 때도 마치 뭔가를 지키려는 것처럼. 그리고 아빠가 자꾸 중얼거렸어요. 재훈아, 미안하다고. 재훈이의 이름을. 국밥집에 도착해서 시계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이 작은 시계 안에 재훈이의 목숨을 앗아간 비밀이 숨어 있다니. 아줌마, 그 칩을 컴퓨터에 연결해 볼까요? 컴퓨터가 어디 있어? 저희 집에 있어요. 아빠가 쓰던 노트북이요. 지금 가볼 수 있어? 네. 서윤이의 집은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간병인 이모는 어디 있어? 장 보러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서윤이가 아버지 방으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뭐야? 아빠 생일이에요. 노트북을 켜고 시계에서 칩을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USB 어댑터에 연결해서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어요. 재훈이 형에게라는 이름이었어요. 재훈이 형? 우리 아빠가 그 아저씨를 형이라고 불렀나 봐요. 폴더를 열어보니 수십 개의 파일들이 있었어요. 엑셀 파일, PDF 파일, 그리고 녹음 파일들까지. 첫 번째 엑셀 파일을 열어봤어요. 대성물류 횡령 증거라는 제목이었어요. 파일 안에는 거대한 표가 있었고 수많은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십억 원대의 돈이
불법적으로 이동한 기록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인 것 같아. 다음 파일을 열어봤어요. PDF 파일이었는데 회사 내부 문서들이 스캔되어 있었어요. 가짜 계약서, 허위 송장, 그리고 뒷돈거래 증거들. 모든 파일에는 날짜와 관련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응.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우야, 이 파일들을 잘 보관해줘.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증거들로 꼭 진실을 밝혀줘.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보면 안 돼.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정호의 목소리였어요. 재훈아, 위험하면 그만둬. 내 목숨이 더 중요해. 안 돼. 이미 너무 많이 왔어.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재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알아? 하청업체들 돈을 떼먹고 직원들 월급을 안 주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돼. 하지만, 정호야, 난 괜찮아.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증거들은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줘. 녹음이 끝났어요. 나는 울고 있었어요. 재훈이가 마지막까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줌마, 서윤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증거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럼 나쁜 사람들이 처벌받아요? 그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왔니? 간병인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이모. 서윤이가 달려나갔어요. 나는 급하게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원래 칩을 다시 시계 안에 넣었어요. 서윤아, 이분은 누구시니? 중년 여자가 들어오며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수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윤이가 자주 얘기하던 국밥집 아줌마시구나. 간병인은 친절해 보였어요. 서윤이가 아저씨 아버지 간병을 하고 계신 거죠? 네. 2년째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서윤이가 워낙 착해서. 간병인이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어떠셨어요? 서윤이가 아버지께 손님을 모셔간다고 하던데. 네, 잠깐 뵀어요. 요즘 기억력이 더 나빠지셔서 옛날 친구들 만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나는 간병인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박정호 씨가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년 전요? 제가 일하기 시작한 때인데. 그때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충격이요?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그때부터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대요. 재훈이. 그리고 무슨 사업도 망했다고 하던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사업이 망했다. 그럼 대성물류가 망한 건가요? 지금도 가끔 무서워하세요. 누가 찾아올까봐. 누가요?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요. 가끔 전화도 와요. 그럼 정말 무서워하시거든요. 서윤이가 나를 쳐다봤어요. 아줌마,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집에 가자. 그리고 생각해 볼게. 간병인에게 인사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윤이가 말했어요. 아줌마, 무서워요. 뭐가? 나쁜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올까봐. 나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재훈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어요. 서윤아, 괜찮을 거야. 정말요? 응.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USB에 복사한 파일들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재훈이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대성물류라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청업체들에게 줘야 할 돈을 빼돌리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심지어 정부 지원금까지 횡령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피해 규모였어요.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그리고 파일 중에는 회사 임원들의 이름도 나와 있었어요.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간부들의 실명이 적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재훈이를 생각만 해도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아줌마, 잠 못 잤어요? 응, 좀. 저도요. 계속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서윤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줌마, 우리 정말 신고해야 해요? 응, 반드시 해야 해.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려니 막막했어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단 경찰서에 가보자. 저도 같이 갈게요. 서윤아, 넌 학교 가야지.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맞았어요. 토요일이었죠. 관할 경찰서는 시장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서윤이와 함께 버스를 탔어요. 아줌마, 경찰이 믿어줄까요? 믿어줘야지. 증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갔어요.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어떤 신고요? 살인. 아니, 회사 비리 신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살인이요? 회사 비리요? 네. 제 남편이 회사 비리를 조사하다가 죽었어요. 언제 일이죠? 3년 전이에요.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3년 전이면 이미 수사가 끝나지 않았나요? 교통사고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사고가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나는 USB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경찰관이 USB를 받아보더니 말했어요. 일단 진술서부터 써주세요. 30분 동안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재훈이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박정우와의 만남, 그리고 시계 안에서 발견한 증거까지 모든 걸 자세히 적었어요.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언제쯤 연락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이라니.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서윤이가 말했어요. 아줌마, 정말 해결될까요? 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차 한 대가 계속 우리 근처를 맴도는 게 보였어요. 검은 세단이었어요. 서윤아, 저 차 봐. 어떤 차요? 저 검은 차. 계속 우리 주위를 돌고 있어. 서윤이가 그 차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줌마, 저 차 우리 집에도 와봤어요. 언제? 며칠 전에요. 아빠가 무서워했어요. 버스가 와서 급하게 탔어요. 그런데 그 차가 버스를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아줌마, 괜찮아. 사람 많은 곳으로 가자. 시장에서 내려서 사람들 사이로 숨어들었어요. 그제야 그 차가 사라졌어요. 아줌마, 무서워요. 나도. 국밥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커튼을 모두 쳤어요. 서윤아,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네. 그날 오후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었어요. 계속 밖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저녁 무렵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김현수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오늘 경찰서에 다녀오셨더군요. 내 심장이 멎었어요. 누구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김재훈 씨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안 돼요. 제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김현수 씨, 당신 옆에 아이가 있죠? 서윤이를 쳐다봤어요. 서윤이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서윤이가 다가왔어요. 아줌마, 누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서윤이는 눈치챘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처음으로 두려웠어요. 재훈이의 복수보다 서윤이의 안전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재훈이라면 끝까지 싸웠을 거니까. 서윤아, 무서우면 집에 가도 돼. 아니에요. 아줌마랑 같이 있을게요. 하지만 아줌마도 무서우시잖아요. 혼자 있으면 더 무서울 거예요. 서윤이의 말이 맞았어요.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마워, 서윤아. 저도 고마워요. 아줌마가 우리 아빠 도와주셔서.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가게에서 잠들었어요. 서윤이는 소파에서, 나는 의자에서.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문을 열 수 없었거든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밖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아마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재훈이의 죽음을 밝혀야 했으니까. 월요일 아침 평상시처럼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밖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시장 골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문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서윤이가 속삭였어요. 아줌마가 결정하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어제 전화한 사람과 똑같았어요. 김현수 씨죠? 네. 잠깐 얘기 좀 하죠. 여기서 하세요. 아니요, 조용한 곳에서. 다른 남자가 서윤이를 쳐다봤어요. 아이는 학교에 보내시는 게 좋겠네요. 위협이었어요. 서윤아, 학교가. 아줌마가. 괜찮을 거야. 서윤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두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앉으시죠. 첫 번째 남자가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김현수 씨,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회사 변호사들이에요. 명함을 건네줬어요. 법무법인 정도라고 쓰여 있었어요. 대성물류의 변호사들이죠. 대성물류가 아직 있어요? 물론이죠. 회사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김현수 씨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들을 봤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전부 조작된 거예요. 조작? 네. 김재훈 씨가 회사에 대한 개인적 원한으로 만든 가짜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 남자가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진짜 회계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는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서류를 봤지만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럼 제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김재훈 씨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보복으로 가짜 자료를 만든 거죠. 거짓말이에요. 김현수 씨, 진정하세요. 첫 번째 남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김재훈 씨의 징계 기록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부 감사 결과입니다. 김재훈 씨가 실제로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들이에요. 서류들을 보니 정말로 재훈이의 이름과 사인이 나와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아닙니다. 모두 공식 문서들이에요.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김현수 씨,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안 돼요. 김재훈 씨는 회사 돈을 훔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남자가 다른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게 김재훈 씨의 계좌 내역입니다. 사고 나기 전 몇 달 동안 의문의 돈이 들어왔어요. 정말로 재훈이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김재훈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재훈이가 정말로. 아니에요. 재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김현수 씨, 우리는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고죄, 명예훼손죄로요. 하지만 우리는 관대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조용히 하신다면 모든 걸 넘어가죠.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위로금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내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 조건이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USB도 돌려주세요. 안 돼요. 김현수 씨,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두 번째 남자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윤이가 학교에 가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참 예쁘네요. 협박이었어요. 서윤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건 당신 선택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녁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김재훈 씨는 도둑이었어요. 그걸 인정하고 조용히 사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나는 털썩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재훈이가 정말로 회사 돈을 훔쳤을까? 그럴 리 없는데.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 보였어요. 그리고 서윤이가 위험할 수도 있었고요. 오후에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줌마 괜찮아요? 응. 무슨 일 있었어요? 서윤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윤아. 네. 혹시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 뭐가요? 아줌마 남편이 정말로 나쁜 일을 했을 수도 있어.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줌마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줌마 나쁜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서윤이가 내 눈을 똑바로 봤어요. 거짓말 하려고 했죠? 어떻게 알아? 우리 아빠도 그런 일 당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와서 아빠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정말? 네. 하지만 아빠는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서윤이의 말이 맞았어요. 박정우도 좋은 사람이고 재훈이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건 저 사람들이었어요. 아줌마,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한테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서윤이의 용기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맞아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훈이를 위해서도 서윤이를 위해서도 그날 저녁 나는 결정했어요. 끝까지 싸우기로. 챕터 8. 나쁜 사람들이 아빠한테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윤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박정호의 기억을 더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검은 차가 보였어요. 아줌마, 빨리 가자. 우리는 뛰어서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나는 재훈이의 물건들을 다시 뒤져봤어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해서요. 옷장 깊숙이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재훈이가 썼던 일기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회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정우한테 증거를 맡겼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은 찢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찢어낸 것 같았어요. 재훈아.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아빠 때문에. 무슨 일이야? 아빠가 밤새 계속 헛소리했어요. 재훈이 삼촌 이야기만.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재훈이 삼촌이 죽었다고. 박정호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상한 말도 했어요. 뭔 말? 재훈이 삼촌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고. 진짜 이름? 김재훈이 가명이라는 뜻인가? 더 기억나는 거 있어? 정보원이라는 말을 했어요. 정보원. 재훈이가 누군가의 정보원이었다는 뜻일까? 서윤아, 오늘 학교 마치고 바로 병원 가자. 네. 그런데 학교 마친 서윤이가 울면서 돌아왔어요. 아줌마, 왜 그래? 아빠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병원에 갔는데 빈 침대만 있었어요. 내 머리가 하얘졌어요. 간병인 이모도 없었어요. 우리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간호사실에서 물어봤지만 답변은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 퇴원하셨어요. 누가 데려갔어요? 보호자분이. 보호자가 누구예요? 서류상으로는 딸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윤이가 소리쳤어요. 저예요. 제가 딸이에요. 아니에요. 성인 여성분이. 누군가 가짜 서류로 박정호를 데려간 거였어요. CCTV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경찰이 와야.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이 데려간 거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답답했어요. 그때 제출했던 USB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에 제출한 자료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요? 조작된 자료라고 결론 났어요. 조작? 네. 전문가 분석 결과 위조된 파일들이라고. 대성물류 변호사들이 미리 손을 쓴 거였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절망스러웠어요. 박정호는 사라졌고 증거는 조작된 것으로 처리됐고. 아줌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그때 서윤이가 말했어요. 아줌마,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아빠가 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서윤이의 말이 맞았어요. 포기하면 안 됐어요. 서윤아,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어떤 방법이요? 언론에 알리는 거야. 기자들한테요? 응. 하지만 어떤 기자에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시계점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라면 뭔가 아실지도. 명진 시계점으로 향하는 길에 서윤이가 말했어요. 아줌마, 정말 할아버지가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시계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작업에 몰두하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시계는 잘 가고 있나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재훈이의 죽음부터 박정호의 실종까지.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거 큰일이군요.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세요? 글쎄요.
하지만 제가 아는 기자가 한 명 있어요. 기자요? 네. 이런 일들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어요. 이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정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진 시계점 할아버지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나는 또다시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정민호 기자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증거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네. 시계 안에 숨겨진 파일들이요.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1시간 후 정민호 기자가 국밥집으로 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수예요. 정민호 기자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시계에서 파일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시계를 분해해서 칩을 꺼내는데 갑자기 기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파일이 없어요. 없다고요? 네. 칩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나는 당황했어요. 그럴 리 없는데요. 분명히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어요? 며칠 전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변호사들이 왔던 날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시계를 조작한 것 같았어요. 파일이 삭제됐나 봐요. 정민호 기자가 안타까워했어요. 그럼 증거가 없는 거네요. USB에 복사해뒀어요. 정말요? 나는 급하게 USB를 찾았어요. 하지만 USB도 없었어요. 분명히 서랍에 숨겨뒀는데. 없어요. 정민호 기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증거가 없으니까 기사를 쓰기 어렵겠네요. 하지만 박정호 씨가 증언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실종된 상황이잖아요.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민호 기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기사를 쓸 수 없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거든요. 기자가 떠난 후 나는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사라졌고 박정호는 실종됐고 아줌마 서윤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어떻게 괜찮아? 증거도 없고 아빠도 없어졌는데. 아빠를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아? 서윤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GPS 추적기였어요. 이게 뭐야? 아빠 시계에 붙여뒀어요. 언제? 어제 병원 갔을 때요. 혹시 몰라서. 서윤이가 스마트폰으로 GPS를 확인했어요. 여기 있어요.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디야? 시 외곽에 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GPS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어요. 1시간 정도 가니 외진 곳에 큰 건물이 나타났어요. 대성물류 물류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여기에요. 건물은 거대했지만 무서웠어요. 서윤아, 여기서 기다려. 아니에요. 같이 가요. 위험해. 아줌마도 위험해요. 같이 있는 게 나아요. 서윤이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물에 접근했어요. 경비원은 보이지 않았고 CCTV도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뒷문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나왔어요. 아빠. 서윤이가 작게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GPS를 확인하니 2층에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2층 복도 끝방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박정우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박정우는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아빠. 서윤이가 달려가서 아버지를 흔들었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박정우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서윤아? 네, 아빠. 저예요. 여기가 어디지? 박정우는 아직 정신이 흐릿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재훈이 부인. 왜 여기에? 아저씨를 구하러 왔어요. 밧줄을 풀어주려는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와요. 우리는 급하게 숨었어요.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어제 국밥집에 왔던 변호사들이었어요. 깨어났군. 첫 번째 남자가 박정우에게 말했어요. 박정우 씨, 이제 협조해 주셔야겠어요. 뭘 원하는 거야? 시계 안에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모르겠어. 두 번째 남자가 주사기를 꺼냈어요. 이걸 맞으면 기억이 더 좋아질 거예요. 약물. 투여하지 마.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아요. 그때 서윤이가 튀어나갔어요. 우리 아빠한테 손대지 마세요. 너? 이 아이가 왜 여기에? 남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나도 나타났어요. 서윤이한테서 떨어져요. 김현수 씨, 여기까지 오시다니. 첫 번째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덕분에 일이 간단해지겠네요. 다른 남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남자가 말했어요. 사장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사장? 대성물류 진짜 사장 말이에요. 20분 후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인상이 매우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수 씨. 당신이 누구죠? 최철민입니다. 대성물류 대표이사죠. 최철민이 박정우를 보며 말했어요. 정우야, 오랜만이구나. 철민이. 박정우가 힘겹게 말했어요. 왜? 이런 일이라니. 나는 그냥 내 회사를 지키는 거야. 최철민이 우리를 차례로 봤어요. 김재훈 때문에 골치 아프더니 이제 부인까지 나서는군. 당신이 재훈이를 죽인 거죠? 죽였다니. 그냥 사고였어. 최철민이 웃었어요. 재훈이가 너무 고집이 세더라고. 돈도 준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군. 그래서 죽인 거예요? 사고야. 다만 피할 수 있는 사고였지. 내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아, 진정해요, 김현수 씨. 최철민이 손을 들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재훈이도 죽었고 증거도 없어졌고 증거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디 있는데? 재훈이가 남긴 일기장이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일기장? 최철민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디에? 말해줄 이유가 없죠. 최철민이 서윤이를 가리켰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서윤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럼 일기장을 내놔. 나는 고민했어요. 실제로는 일기장에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어디 있는지 말해. 최철민이 소리쳤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어요. 뭐야? 최철민이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부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확성기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건물 안의 모든 사람은 손을 들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철민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너희가 신고한 거야?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신고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손들어. 최철민과 부하들이 체포됐어요. 우리는 구조됐고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익명 제보였어요. 여기서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고. 누가 신고했을까요? 그때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민호 기자였어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왜 여기에? 제가 신고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김현수 씨가 떠난 후 계속 조사했거든요. 정민호 기자가 설명해 줬어요. 대성물류 주변을 감시하다가 당신들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경찰에? 네. 그리고 이것도 찾았어요. 기자가 USB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집에서 가져간 USB 복사본이에요. 복사본이 있었어요? 네. 시계점 할아버지가 미리 복사해 두셨더라고요. 명진 시계점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이미 경찰과 검찰에 제보하셨어요. 드디어 증거가 확보된 거였어요. 최철민은 체포됐고 박정우는 구조됐고 증거도 살아났어요. 재훈이의 죽음이 드디어 밝혀지는 거였어요. 모든 게 정리됐어요. 최철민과 대성물류 임원들은 횡령, 배임, 살인교사 등으로 기소됐어요. 재훈이의 죽음도 재수사가 시작됐고요. 박정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약물 투여 후유증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아빠, 기분 어때요? 서윤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좋아.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박정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서윤아. 괜찮아요. 아빠가 아픈 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박정우가 나를 봤어요. 재훈이 부인분, 연수라고 부르세요. 연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재훈이를 위한 일이었어요. 박정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재훈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용감했으면.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악랄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시계를 봤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시계도 제대로 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계를 차려고 하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이 시계는 재훈이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재훈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가 들어있던 시계. 이제 그 역할은 끝났지만 여전히 소중했어요. 재훈아, 우리 해냈어. 시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진실을 밝혔어. 그때 서윤이가 들어왔어요. 아줌마, 뭐 하세요? 시계 보고 있어.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끝났어. 서윤이가 내 옆에 앉았어요. 아줌마, 저 질문 있어요. 뭐? 이제 저 어떻게 해요? 뭔 말이야? 아빠가 나으면 저희 어디서 살아야 해요? 서윤이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박정우는 회사가 망하면서 재산도 많이 잃었을 거예요. 걱정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나도 확신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정민호 기자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대성물류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회사 자산으로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대요. 그럼 박정우 씨도? 물론이죠. 그분도 피해자니까요.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그리고 김재훈 씨는 정식으로 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을 예정이에요. 내 남편이요? 네. 정부에서 포상도 준다고 해요. 재훈이가 드디어 인정받는 거였어요. 며칠 후 박정우가 퇴원했어요. 기억도 많이 돌아왔고 몸도 회복됐어요. 연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박정우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제가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저희 국밥집에서 같이 일하실래요? 네. 서윤이도 혼자 두기 싫고 아저씨도 일자리가 필요하시잖아요. 박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배우면 돼요. 서윤이도 방과 후에 올 수 있고
박정호가 서윤이를 봤어요. 서윤아,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아줌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며칠 후 국밥집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연순의 국밥집에서 희망 국밥집으로. 새 시작이었어요. 아줌마, 이 시계 어떻게 할 거예요? 서윤이가 내 시계를 보며 물어봤어요. 계속 차고 있을 거야. 왜요? 이제 끝났는데. 이 시계는 재훈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그리고 나는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이 시계는 새로운 시간을 가리킬 거야. 정말로 그랬어요.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간도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어요. 최철민과 대성물류 임원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나와 박정호는 증인석에서 증언했어요. 증인은 피고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물어봤어요. 고인이 된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남편이 회사 비리를 고발하려 하자 협박했고 결국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최철민의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그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김재훈 씨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훈이가 수집한 회사 비리 자료들, 최철민과 부하들의 협박 녹취, 그리고 박정호의 증언까지. 피고인 최철민은 김재훈이 수집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결국 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지시했습니다. 박정호도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겁이 나서 재훈이를 제대로 돕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평생 후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됐어요. 그 사이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의로운 내부 고발자, 사후 3년 만에 명예회복 대기업 비리 은폐 위에 살인까지. 충격적 진실 평범한 국밥집 사장님이 밝힌 거대한 음모 정민호 기자가 쓴 기사들이었어요. 재판 결과는 우리가 원하던 대로 나왔어요. 최철민은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 다른 임원들도 10년에서 15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박정호가 말했어요. 재훈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아저씨 아빠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응,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희망 국밥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 정민호 기자, 명진 시계점 할아버지까지 다 와주셨어요. 연수야, 정말 대단해. 시장 상인들이 축하해줬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시계 덕분에 모든 게 시작된 거죠. 정말로 그랬어요. 재훈이의 시계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아줌마, 서윤이가 나를 불렀어요. 네.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거죠? 당연하지. 박정호도 웃으며 말했어요. 연수 씨 덕분에 저희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서로 도운 거죠. 정말로 그랬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희망 국밥집은 동네 명소가 됐어요. 재훈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구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박정호도 요리를 배워서 제법 능숙해졌어요. 아저씨, 김치찌개 솜씨가 늘었네요. 연수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서윤이도 방과 후에 와서 숙제하고 손님들께 인사도 하고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요. 아줌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뭔 발표? 우리 아빠와 아저씨 아빠 이야기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서윤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정부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김현수 씨께 국민포장을 드리러 왔습니다. 국민포장이요? 네. 의로운 시민 정신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상을 받아도 되나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박정호도 같이 표창을 받았어요. 두 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재훈이 묘소에 갔어요. 재훈아,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어. 묘비에 새겨진 재훈이의 이름 밑에 이제 새로운 글씨가 추가됐어요. 의로운 내부 고발자 김재훈. 재훈아, 내가 지키려던 정의가 승리했어.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마치 재훈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가 꽃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우리 아빠 구해주셔서. 박정우가 묘비 앞에 절했어요. 재훈아, 정말 미안했어. 이제라도 내 뜻을 이룰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시계를 봤어요. 이제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1시 47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재훈아, 이제 정말 놓아줄 수 있겠어.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이 잊는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재훈이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아줌마. 서윤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내일 소풍 가는데 도시락 싸주실 거죠? 당연하지. 김밥 만들어주세요. 알았어. 박정우도 들어왔어요. 연수 씨, 내일 새로운 손님이 온다고 하던데요. 누구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 당한 분이요. 도움을 요청하러. 그럼 도와드려야죠. 정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돕기 시작했어요. 회사 비리, 불이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희망 국밥집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곳이 됐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시계를 다시 봤어요. 똑딱똑딱 정확하게 가고 있었어요. 재훈이와 함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과 함께. 희망 국밥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요. 아침마다 재훈이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재훈아, 오늘도 힘내자. 박정우와 서윤이도 함께였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서윤이가 재훈이 사진에 인사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서윤이에게 재훈이는 하늘나라에 계신 삼촌이었어요. 아줌마, 오늘 방송 촬영 있죠? 응, 오후에. 우리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촬영팀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박정우 씨가 실종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서윤이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가 포기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서윤이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어른들이 포기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PD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박정우도 인터뷰했어요. 저는 겁이 나서 혼자 견디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수 씨와 서윤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비슷한 일을 당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받은 사람들, 비리를 목격한 사람들, 하지만 신고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희망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 도우며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민호 기자, 명진 시계점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작은 용기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어느 날 저녁 국밥집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재훈이 회사 동료였던 사람이었어요. 재훈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자랑스럽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가 이겨낼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재훈이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했어요. 동료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새로운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재훈이가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결혼 10주년 선물이라고. 재훈이가 죽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선물이었어요. 시계 뒷면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연수야,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자. 나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재훈이가 마지막까지 내 미래를 생각해줬다는 것이. 그날 밤 2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하나는 재훈이와 함께했던 과거의 시계. 다른 하나는 재훈이가 준 미래의 시계.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재훈아, 고마워. 다음 날부터 새 시계를 차기 시작했어요. 옛 시계는 액자에 넣어서 가게에 걸어뒀어요. 의로운 내부 고발자 김재훈을 기리며라는 문구와 함께. 아줌마, 새 시계 예뻐요. 서윤이가 말했어요. 응, 아저씨가 준 거야. 그럼 아저씨가 아줌마 미래도 함께 하시는 거네요. 서윤이의 말이 맞았어요. 재훈이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미래에도 함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박정우가 말했어요. 연수 씨, 저희 언제까지 같이 살 건가요? 왜 나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럼 계속 함께 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윤이가 박수쳤어요. 야호! 우리 계속 가족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챕터 15. 그날 밤 새 시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이 흘러간다. 하지만 사랑과 정의는 영원하다. 재훈이가 지키려던 것들이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질 거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밥을 끓일 거예요. 박정우와 서윤이와 함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둘 거예요. 희망 국밥집의 불빛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도록. 시계를 보니 밤 11시 47분이었어요. 더 이상 무서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재훈아, 잘 자. 내일도 함께 하자. 그리고 나는 편안히 잠들었어요. 꿈에서 재훈이를 만났어요. 재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연수야, 정말 잘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너도 편히 쉬어, 재훈아. 응. 하지만 필요할 때면 언제든 함께 있을게.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희망과 함께. 새벽 4시 나는 일어나서 새 시계를 차고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멈춘 시계가 다시 울리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박정우와 서윤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아줌마, 일찍 오셨네요. 우리가 더 일찍 왔어요. 박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해 볼까요? 네. 서윤이가 환하게 대답했어요. 뼈국물이 끓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 그리고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시계는 이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시간을. 재훈이가 지키려던 정의와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그리고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시간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박정우가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네, 우리가 잘 맞이해 드려야죠. 나는 국자를 들고 답했어요. 그렇게 희망 국밥집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멈춘 시계가 다시 울리기 시작한 그 아름다운 아침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